전격 재테크 분석 프로그램 굿 플래너. 이번에는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과 전문가님을 직접 연결하는 실시간 연결입니다. 첫 번째 고민은 문자로 접수된 내용인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뒷번호 3323번입니다. 이번엔 직업군인이라고 하는데 그럼 제가 직접 읽어볼게요. 충성! 안녕하세요. 30대 직업군인입니다. 초급 장교까지는 저축보다는 지출을 더 많이 하다가 2년 반 전부터는 저축을 하고자 은행에서 적금을 시작하고 어느 정도 목돈이 되었을 때 예금도 일부 금액을 하고 있었는데 요즘 주변에서 하도 이 투자에 대해서 이슈도 많고 하다 보니까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데 처음 시작하는 투자 좀 막막합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고민이 정말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들어서 이 기준금리 인하로 인해서 은행에 예적금에 대한 이 메리트가 좀 많이 떨어진 거는 사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은행보다는 투자를 선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에는 또 너무 섣불리 투자를 하시기에는 불안감도 상당할 것 같은데 전문가님, 이렇게 시청자분처럼 처음 투자를 진행하시는 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우선 문자로 이렇게 상담 문의를 받게 됐는데 우선 되게 반갑네요. 저도 이제 직업군인 출신이다 보니까 정말요? 네, 저도 이제 대위까지 하고 전역을 했는데 네, 어쩐지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 양복이 아. 어깨가 좀 더 넓더라고요. 네, 좀 이제 넓지 않은 편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네. 네, 예. 그렇다 보니까 저도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공감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네. 이제 아무래도 군인분들이 은행만 주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통적인 고민이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시려면 우선 투자의 원뜻부터 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네. 이제 투자를 풀이했을 때 네. 한자로 풀이하게 되면은 던질 투에 네. 재물 자자를 써서 재물을 이제 던진다고요? 그렇죠. 네. 이제 이익을 얻기 위해서 네. 돈을 던지거나 혹은 시간을 네. 쏟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정성들. 그렇죠. 네. 그런 정성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투자는 시간과 돈 두 가지를 충족을 해야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금융소득을 창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상품은 부동산, 주식, 펀드가 있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들어가기에는 자금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진입하기에는 장벽이 높지만은 네. 주식과 펀드 같은 경우에는 진입 장벽이 낮아 많은 분들이 하는 투자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청자님께 더 안정적으로 자산을 운용할 수 있는 투자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 지금부터 채널 고정하시고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채널 고정! 고정! 다시 한번 가볼까요? 네. 채널 고정!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의 고민을 해결해 주셔야 할 우리 박상현 전문가님. 이 부분 저도 사실 궁금하기는 한데요. 처음 투자를 시작하는데 수익률은 정말 극대화시키고 싶은데 그만큼 리스키한 건 또 싫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우리 박상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님의 재무 상황을 미리 받아서 분석까지 해주셨는데 한번 살펴봐 주세요. 네. 이제 아무래도 처음 투자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정도의 리스크를 감당할 수 있는지 본인의 성향부터 파악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청자님이 미리 보내주신 네. 현금 흐름표를 살펴보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는데 네. 우선 지금 현재 받으시는 급여의 절반 이상을 저축을 하고 있는 점이랑 주택 청약을 가입하신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네. 이율이 낮은 적금만을 활용하면서 지금 저축을 하고 있다는 점이 조금 안타깝긴 아직 합니다. 잘 몰라서 저축을 이렇게 그렇죠. 네, 이율이 좀 낮은 걸로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은행이나 네. 보험사에서 나와서 금융교육을 해주기 때문에 아, 은행이나 보험사를 통해서 많이 저축을 하고 가장 있는 편입니다. 안전하고 기본적인 거. 그렇죠. 그 대신 좀 수익률은 낮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은 군인분들이 재테크를 하는데 이제 주변에서도 섣불리 주식을 했다가 좀 많이 손해를 보시는 경우도 있기 네.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솔루션도 찾으시고 효율적인 자산 배분을 통해서 조금 더 자산을 극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율이 적은 예금, 적금만으로는 물가를 발맞춰 따라갈 수가 있는 구조는 이미 지나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투자는 배제를 하면 안 되고 투자를 배제하고 살아가기에는 어려워진 시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면 안정적으로 추구하는 나에게 맞는 투자법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고민하실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대안은 저는 적립식 펀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펀드라고 말하면 흔히 목돈을 활용하는 거치식을 많이 생각하는데 이제 앵커님도 펀드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금 생각을 하시나요? 제가 사실 펀드에 네. 대해서는 아직 좀 잘 모릅니다. 예, 그래서 저도 배우려고 왔거든요. 예, 이제 흔히 펀드를 하라고 하면은 이제 제 주변 고객분들도 그렇고 지인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야, 나 목돈이 없어 이런 식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세요. 예, 근데 이제 맞아요.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적립식 펀드는 네. 목돈 거치식이 아닌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나눠서 균등하게 투자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은 네. 적립식 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는 거치식 투자에 비해서 하락장의 대응이 수월하다는 점입니다. 곡선이 꾸준하게 이렇게 우상향 곡선을 그려내네요. 그렇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치식으로 만약에 펀드를 운영하시게 되면은 네. 수익률도 극대화되겠지만 네. 오히려 마이너스가 날 경우도 더 손해가 심해지는 경우가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거치식은 한 번에 납입해두고 주가 변동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지만 적립식은 매달 일정 금액을 꾸준히 납입하며 주가가 비쌀 때는 조금 적게 사고 쌀 때는 많이 사는 방법을 활용하다 보면은 평균 매입 단가가 평준화가 됩니다. 이 평균 매입 단가가 평준화되는 것을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라고 합니다. 이제 여유 자금이 있다면 주가가 하락했을 때 추가 매수를 통해서 네. 이 코스트 에버리지 효과를 조금 더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효율적인 투자 방법인 것 네. 같아요. 근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덜컥 투자를 하라고 하면, 나 목돈이 없는데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목돈을 거치하는 방식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이렇게 적금 형식으로 하는 적립식 펀드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런 적립식 펀드로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시킨다. 이 부분은 이해가 되는데, 그럼 그만큼 또 이 종목 선택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이제 펀드도 종목이 중요하지만은 이제 크게 펀드 같은 경우에는 주식형, 채권형, 혼합형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네. 말이 무엇이냐면은 네. 이제 투자를 처음 접하시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식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주식형을 하시는 것보다는 네. 적절한 수익과 안정성을 동시에 갖춘 혼합형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혼합형 펀드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자산의 비중이 주식에 더 많은 비중을 담고 있으면 주식 혼합형 펀드, 그리고 채권에 더 많은 비중이 포함되어 있으면 채권 혼합형 펀드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객님의 자산을 배분하여 분산 투자를 하신다면은 효과가 더 극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지하고 있는 적금보다 훨씬 더 메리트가 있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운용을 하시다가 본인의 포트폴리오 수정 및 펀드 라인업 또한 리밸런싱을 해주는 방법을 병행하신다면 조금 더 안정적인 투자 방법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시청자분이 처음 투자를 하는 만큼 이렇게 시작하기에는 굉장히 수월한 방법인 것 같은데 적립식 펀드로 이 투자 금액에 대한 부담은 줄어들고 근데 반대로 또 성향에 맞춰갈 수 있는 펀드 종목 바로 시작하셔도 무방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요즘 모바일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네. 젊은 층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핸드폰 하나면 맞아요. 계좌 개설부터 펀드 자동 이체일까지 설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이렇게 부모님 세대만 해도 전화로 그렇죠. 주문을 넣고 뭐 종이 들고 다니고 직접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청자분께 추가적으로 이제 팁을 하나 더 드리고 싶은데 좋습니다. 네. 예. 이제 여기 보시면은 목돈을 지금 5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이 보유 중인 목돈을 은행 예금보다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위에 표를 보시면 제가 빨간색 부분으로 표시를 해두었는데 이제 MMF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제 그럼 MMF가 뭐지라는 생각을 하실 텐데 네. 혹시 앵커님은 MMF에 대해서 아시나요? 모르겠어요. 뭘까요? 쉽게 이제 뭐에서 풀어서 약자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이제 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예. 머니마켓 펀드로서 네. 이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네. 1년 이내 우량 채권에 투자되는 네. 초단기 펀드 상품입니다. 단기형 상품이라고 네. 쉽게 말해서 네.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수월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MMF가 지닌 장점으로는 현재 예금보다는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고 이제 단점이라고 하면은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이내 우량 채권에 투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손실에 대한 위험이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예금 손실은 좋고 손실이 적다고요? 네. 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우량 채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량주 네. 이제 삼성이라든지 네, 네. LG라든지 이런 네. 우량 채권에 네.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손실 위험은 아, 적지만은 그렇겠네요. 수익은 은행보다 조금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이죠. 좀 안정적인 주식이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네. 앵커님이 좀 감사합니다. 예, 좋습니다. 네네. 네, 이렇게 추가적으로 목돈 운용 방법 이런 팁까지 또 알려주시고 시청자분들도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의 현금 흐름표 수정 후에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이제 최종 앞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종합해서 고객님께, 시청자님께 알맞은 포트폴리오로 수정을 해봤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적금으로 운용하시던 저축을 적립식 펀드로 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두 번째는 비상금을 CMA로 넣어두시고 추후에 이벤트성 자금으로 활용을 하시든지 아니면은 추가 매수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가지고 계신 목돈 5천만 원을 MMF 상품에 거치해 놓으신 후 필요 목적에 따라 운용하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존에 시청자분이 유지하시던 거에서 제가 하나 추가를 했는데 소득공제 혜택과 노후자산 준비를 위해서 연금자산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제 이유는 이제 시청자분이 네. 군인이기 때문에 이제 네. 군인 연금에 대해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은 네. 군인 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지금 이미 이야기는 화두가 된 상태예요. 네. 이제 이렇게 화두가 된 거는 일반 공무원보다 네. 기여금을 적게 내는 데 비해 네. 받는 연금은 한 40만 원 가량. 그러니까 10만 더 원 정도를 많은가요? 더 내고 네. 40만 원 덜 내고 40만 원 정도를 더 받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주변 분들이 왜 군인 안 하고 나왔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연금에 대한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네. 군인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 장기를 하시고 그렇죠. 하려는 이런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이제 이런 개혁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군인 연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고 일부 이제 군인 연금에 대해서는 국민들 세금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분들이 많이 조금 더 어필을 하실 거라 생각되기 때문에 노후 자산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하시는 거를 이제 추가를 해드렸고 이렇게 뉴스까지 반영해서 새로운 방법까지 알려주셨네요. 그렇죠. 저는 예. 전문가니까요. 좋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렇게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조금 더 노후 자산을 충분하게 준비하시면은 앞으로 시청자분의 자산 포트폴리오는 조금 더 풍족해질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청자분처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다면 네. 무리하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기간을 설정하시고 네. 금액을 설정하셔서 적립식 펀드로 운용을 하시다가 투자의 흐름을 어느 정도 지켜보시고 뉴스도 꾸준히 보시면서 투자에 대해서 익숙해지시면은 다른 방법으로 투자 전략을 수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다른 시청자분들도 참고하셔서 자산의 더욱더 극대화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처음 투자를 하시는 분인 만큼 처음에는 목표를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전문가분들과 함께 정하시고 달성을 해 나가는 게 조금 더 좋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아주 디테일한 조언, 박상현 전문가의 조언까지 들어봤고요.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궁금하신 점, 그리고 나도 상담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나 문자 참여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2128-8505, 02-2128-8505번으로 전화나 문자 참여 주시면은 저희가 자세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